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그 출제 1순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현실에서 중요해서 그래요. 현실에서 중요한 걸 출제 1순위로 무조건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여기가 중요하니까 출제 1순위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물론 있긴 있어요. 알죠? 근데 진짜 중요해서 출제를 많이 해요. 특히 여기 공급 시기 있죠? 여기 공급 시기가 원칙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요때 발급 안 하면 여러분 나중에 세무이급 가시면 가산세라는 걸 두드려 패요. 응? 혹시 가산세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 세법상 의무를 안 하면 때리는 세금을 가산세라고 하거든요. 아시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쪽을 잘못하신다. 실제 업무하시는데 요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안 하신다. 라고 하면 가산세를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여러분들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의뢰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의뢰받아서 하시겠죠. 의뢰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높으신 분일 거란 말이에요. 맞죠? 우리 가산세가 한 2%도 맞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금액이 1억이에요. 그러면 200만 원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럼 고객 이탈이 되겠죠? 이탈되면 여러분 잘리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알죠?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뢰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의뢰하는 고객 항상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주로 의뢰를 많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하다, 내가 업무한다고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잡으셔야 돼요. 특히 세법 같은 경우에는. 알죠? 잘못했다가 가산세 맞거든요, 진짜로. 자, 보시죠. 자, 우리가 공급 시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회계로 따지면 어느 수익의 인식 시기 있죠. 우리 재화를 인도한 때, 우리가 제3자가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한 때 그거. 맞죠? 그러니까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니까 어느 연도의 수익으로 볼 거냐가 중요하지만 세법은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 목적이 아니라 세금을 걷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연도의 세금으로 봐서 뜯을 것이냐 그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느 연도의 세금으로 볼 거니 그거예요. 세금을 과세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공급식이고요. 이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거든요. 세금 계산서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진짜 업무 하실 때. 꼭 잘 외우고 계시길. 자, 일단 우리가 재화인데요. 재화는 회계하고 같아요. 우리 재화 회계에서 인도할 때죠? 똑같아요, 여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면 인도일이에요. 알죠? 이동이 필요하다라는 건 동산이에요. 근데 시험엔 동산이라고 내지 않아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이렇게 낼 거예요. 시험에서는요. 대비하시고. 자, 근데 여기 재화의 이동이 불필요하대요. 그 말은 뭐냐면 부동산이거든요. 맞죠? 부동산도 인도일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부동산을 인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신문에 나와요, 여러분들. 어떻게? 인도했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이렇게. 건물, 부동산 대표 중에 건물이잖아요. 건물을 뽑아서 상대방한테 넘겨야 돼요. 그게 인도예요. 천하장사 만만세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인도이라고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인도했다라는 표현 쓰긴 하죠. 맞죠? 근데 인도가 정확한 말이에요. 뽑아서 넘기는 거잖아요. 인도. 들어서 넘겨야 인도지. 맞죠? 그렇게 표현을 못 하니까 그냥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알죠? 그게 인도이지 뭐. 아시죠? 근데 표현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인도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약간? 자, 그리고 여기요. 특히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기 대비하시기 위해서 요거 외우셔야 돼요. 수출. 알죠? 수출은 실기 대비용이에요. 여기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수출. 자, 해보자. 자, 우리가 일단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데 아까 그 두 개 섞은 거죠? 섞은 거. 자, 근데 여기도 할부 있죠, 할부. 여기서는 장기 할부라고 있죠, 장기 할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 할부는 여러분들 1년 이상인 거 우리가 장기 할부다라고 불러요. 1년 넘어가는 거. 1년 이상인 걸 장기 할부니까 위에 있는 할부 판매는 단기 할부 얘기예요. 단기 할부. 할부 기간이 1년도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예.
자, 그럼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 공급 시기가 그날 세금을 다 내게 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공급 시기라는 게. 그 년도의 소득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내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단기 할부 판매는 인도일, 딱 공급 시기가 딱 한 번이죠. 그럼 공급 시기가 그 날짜 한 번이다라는 건 그 날짜에 다 세금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장기 할부는 꽤 금액이 크죠? 그럼 장기 할부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같은 거 아니에요? 맞죠? 단기 할부는 우리가 뭐 교재나 이런 것들, 수강료 같은 거. 그죠? 인터넷, 인강, 이런 거. 금액으로 잽도 안 돼. 장기 할부 훨씬 커요. 맞죠? 근데 만약에 장기 할부를 인도일이라고 해버리면 세금 폭탄 떨어져요, 폭탄. 그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4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에 과세하지 않고 나누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취지일 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셨죠? 자, 이거와 관련된 문제도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있어요. 실제 기출 문제가. 계산 문제요. 자, 보시죠. 일단 장기 할부 설명드렸고, 자, 중간 지급 조건부는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죠? 용어를. 이거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간중간마다 지급하는 조건부. 알죠?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나오면 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중간 지급 조건부라고만 줘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거래다라고 주지 않아요. 알죠? 암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은 뭐냐면 우리 그 건설업이나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완성이 되었을 때 돈을 원샷으로 받으면 사람 죽습니다. 그죠? 만약에 상대방이 안 주면 큰일 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완성된 정도에 따라서 대가를 나누어서 받는 걸 완성도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완성된 정도마다 대가를 나누어서 받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배나 여러분 건물을 짓지. 맞죠? 그게 완성도 기준. 그 다음에 계속적 공급은 아까 했었을 거. 24시간 내내 하는 거.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대금이 커요. 맞죠? 장기 할부도 그렇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거래 주 건물 쪽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할 때 건설업, 조선업. 크죠? 상당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네들은 나누어서 상대방하고 받기로 한 날마다 세금 계산서 나누어서 끊어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나누어서 내란 취지가 깔려 있어요. 그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말 들을게 어렵죠. 이게 약정일이에요. 상대방하고 받기로 한 날마다 세금 계산서 나누어서 끊어줘라 그거예요. 되세요? 약정일? 근데 시험에는 약정일이라고 안 줘요. 이렇게 줘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 약정일이 좀 뭐예요? 받기로 대가의 각 그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마다 세금 계산서 발급해라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은 뭐냐면 여러분 가공이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임가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임가공? 상대방이 나한테 야, 옷 좀 만들어줘 라고 해가지고 내가 대신 만들어주는 게 임가공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우리가 가공이 2가지가 있어요. 재화의 가공이 있고 용역의 가공이 있어요. 자, 들어보시면 자, 제가 만약에 옷을 가공해주는 업체예요. 제가요, 옷을 가공해주는 업체인데 상대방이 저한테 원단이라고 해야 되나? 원단 같은 걸 저한테 넘겨준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가공만 해달래. 알죠? 그럼 저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가공만 해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원단 같은 자재를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그때는 제가 행위만 해준 거니까 그때는 용역으로 봐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는 뭐냐? 상대방이 옷감을 안 주거나 일부만 준 거예요. 원단 같은 걸 아예 안 주거나 일부를 준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공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새로 제 옷감을 덧대가지고 가공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럴 때는 우리가 세법은 행위만 해준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내 자재를 덧대가지고 완성된 물건, 옷을 넘겨줬다라고 보는 거예요.
취지 이해되세요? 그냥 상대방한테 자재를 다 받으면 저는 행위만 해준 거고 상대방한테 아무것도 받지 않거나 일부만 받으면 그때는 제 옷감을 덧대가지고 상대방한테 넘겨줘야 되는 그때는 옷을 넘겨준 걸로 보는 거예요. 짜증나죠 갑자기? 그죠? 그게 알죠? 왜냐면 그게 달라요. 왜냐면 용역 쪽은 나중에 여러 할 건데 그때 뭐라고 용역이 완료된 때거든요. 그때는 여기는 완료일이 아니라 완성품을 넘긴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는 인도일이에요. 인도일. 근데 시험에 예전에 한번 완료일이라고 장난친 적이 있어서 그래요. 최근에 완료일 아니에요. 맞죠? 인도일 완료일은 용역일 때 그래요. 절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 잘못 없어요. 제가 세법 안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무인 판매기. 아까 자판기라고 했죠, 여러분들. 예. 자, 언제냐면은요, 자판기에서 돈 꺼내는 때가 공급 시기예요. 저도 이제 20대 때 있잖아요. 20대 때 맨날 그 도서관 가가지고 커피 뽑아 먹었는데 가끔씩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자판기 들르셔가지고 돈 꺼내시죠, 여러분들? 다시 채워 넣으시고. 그죠? 그때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판기에서 돈 꺼내는 때라고 하면 좀 법이 없어 보이잖아요. 얼마나, 저 이거 처음에 공부했었을 때 되게 이뻤는데. 이쁘지 않나요? 용어가 되게 이쁘잖아요. 현금을 인취하는 때. 감정이 메말르셨구나, 여러분들. 감정이 많이 메말르셨어. 저는 감정이 많이 풍부했었나 봐요, 그때. 이쁘다. 우리나라 말 너무 이쁜 것 같아. 인취하는 때, 진짜 이쁘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인취하는 때, 왜냐면 시험에 이대로 내거든, 인취할 때 이렇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조건부 판매는요, 어느 조건을 상대방이 내거는 거예요. 맞죠? 네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 내가 그때 팔게. 아시죠? 그럼 내가 그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치 부모님이, 야, 너 반에서 10등 이상 하면, 진짜 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예전에. 10등 이상 하면 부모님 핸드폰 사준다고. 저 때는 핸드폰 그렇게 많이 안 가지고 있었거든, 사람들이. 옛날, 조선시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이 성취가 되어서. 요게 지금 성취만 보시면 돼요, 성취. 자, 그 다음에 기한부 판매는 말 그대로 어느 기한이 지나면 그때 팔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년이 지나면 너 독립시켜줄게. 그럼 성년 지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기한이 경과. 아셨죠? 이렇게 되시겠어요? 자, 이제 수출은 꼭 외우신다. 수출은 워낙 중요해요. 해보자. 자, 여러분 수출은요. 여러분들 혹시 조심스럽게 해볼게요. 불안한데. 선적지 인도 조건 배우셨나요? 도착지 인도 쪽. 자, 무시하시고 세무 이국 때 가르치면 되죠. 여러분 제가 가르칠게요. 아니 다시 가르치면 세무 이국 때 다시 하면 되죠, 여러분들. 아시죠? 다시 하면 그때 할 예정이었어요, 여러분들. 네. 자, 보시고. 자, 수출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선적이 배에 실는 건 선적이라 불러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선적. 배에 실을 날의 환율을 써요.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가 선적일이라는 건 선적일의 환율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되세요? 왜냐하면 선적일 날 그때 환율이 명확하거든요. 알죠?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자, 내가 이럴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외국에 있는 사업자하고 친해요. 거래를 하도 해가지고 워낙 신뢰가 많이 쌓여가지고 상대방이 야, 그러니까 너 배에 싣기 전에 물건값부터 먼저 줄게 하다 해가지고 갑자기 먼저 주는 거예요, 돈을요. 당연히 여러분 외화로 주겠죠, 상대방이. 맞죠? 그래서 내가 얼씨구나라고 해가지고 바로 은행에 가서 환전해 갔어요. 환전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더 명확하죠. 원래는 선적일의 환율이 명확하다라는 세법의 개념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환전하면 아예 우리나라 돈이 더 명확하죠. 그래서 그때는 여기 있죠. 그 이전에 환전하면 그때는 환전일이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환전이라고 하지 않고요. 실제로는 환가했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환전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로 하는 거.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세무 2급 대비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둘 중에 빠른 날이에요. 둘 중에 빠른 날.
빠른 날.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전하면 환전한 날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선적일 이후에 환전하면 그때 선적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전이라는 말은 이후면 요거 아니란 얘기잖아요. 환가일이. 아셨죠? 둘 중에 빠른 날이지, 여러분들. 선적일 이전에 환가하면 환가일이고 선적일 이후에 환가하면 그때 선적일이다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굳이 하면 둘 중에 빠른 날이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암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화의 수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재화를 수입하면은 세관을 통과한다라는 건 배우셨죠? 그죠? 세관을 통과하다 배우신 게 아니라 세관을 통과를 하죠, 여러분들. 배우셨대. 통과를 해요. 그러면 세관장이 있는데, 그럼 세관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사람이 아니라 관세를 매기는 사람이에요. 관세가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중국 물건이 우리나라 물건보다 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약에 쌀이 예를 들어서 3,000원이다. 근데 중국의 쌀이 만약에 2,000원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중국 것만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들어오면. 그죠? 그래서 중국 쌀에다가요, 관세를 한 1,200원 매겨버려요. 1,200원을 매겨버리는 거야. 그럼 세금이 붙었으니까 3,200원짜리 둔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3,200원하고 우리나라 쌀 3,000원하고 싸면 우리나라 쌀이 이기겠죠, 여러분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리는 게 관세거든요. 이해되세요? 외국 물건에 관세 때리면 그 외국 물건이 관세 맞은 만큼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관세를 때리는 분인데, 아무튼, 그럼 우리가 재화를 수입할 때는 그 수입한 물건의 가격,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수량, 뭐 중량, 이런 것들을 관세법이 있어요. 관세법에 따라서 제대로 신고를 하면 관세법에 따라서 제대로 신고했다라는 걸 허가를 해줘요. 세관장이요. 알죠? 우리가 사표를 수리했다가 사표를 여러분들 사표를 제가 표현이 웃기긴 하지만 사표 쓴 거 허가해 준 날이잖아요. 사표 수리. 그죠? 그러니까 수입신고 수리가 뭐예요? 수입신고를 제대로 했다라는 허락해 준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관련된 문제 풀고요. 숙제 내고 마칠게요. 어디로 가주시냐면은요. 이렇게 아마 맨 뒤에 있을 거예요. 뭐야,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376. 376페이지. 376페이지. 자, 376페이지예요. 몇 번이냐면은요, 여러분들 14번입니다. 14번. 자, 14번 해볼게요. 좀 짜증나죠, 갑자기 보니까. 자, 읽어보면은요. 자, 과세사업자인 주식회사 삼원전자는 2022년 당사 제품인 기계장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이 거래와 관련해서 2022년 1기 확정신고 기간,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1기 확정신고 기간이면 일단은. 네? 목소리가 다운돼 있어요, something. 죄송합니다. 4월부터 6월이죠. 4월부터 6월이에요. 4월부터 6월. 자, 4월부터 6월이고요. 계속 볼게요. 자, 1기 확정신고 기간에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할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우리가 매출액을 찾아라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딱 눈으로 보시면 혹시 그 오른쪽에 계약금 오른쪽에 첫 번째 점 보시면 계약금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협조 안 해주시면 저도 생각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뭔지 아시죠? 생각이 있어요라고 바로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소하시면 안 돼, 농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에, 두 번째 점에 뭐 1차 중도금 있고, 오른쪽에 두 번째 점에 2차 중도금 있죠. 그 다음에 아래 세 번째, 왼쪽에 세 번째 점에 잔금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니까 아까 했던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요놈 식기예요, 여기 중간 지급 조건부 얘기해요. 그러면 아까 여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였죠.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날을 공급 시기로 한다라는 건 약정한 금액만큼 때리겠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기하고 금액은 같죠, 여러분들. 약정한 금액만큼 그 날짜에 들어오는 네가 받기로 한 금액만큼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찾으셔야 되겠어요, 거기서? 우리 지금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공급가액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날에 들어온 것만 때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기로 한 날마다 때리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보세요. 거기 들어오는 게 계약금 4월 15일 있죠. 그럼 4월 달 들어오죠. 이해되세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이고. 이걸 할게. 여기 376? 여기 있죠, 여러분들, 여기. 여기. 자, 우리가 1기 확정신고 기간 얘가 4월부터 6월이잖아요. 그죠? 4월부터 6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우리가 받기로 한 날마다 때리겠다라는 건 받기로 한 금액만큼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우리가 4월 15일 날 2천만 원의 계약금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고 어디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1차 중도금 5월 15일 날 5천만 원 지급했고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4월 15일 요 날짜에 들어오는 거 4월하고 여러분 5월이잖아요, 여러분들. 요 총 판매 대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총 판매하기로 돼 있는데 이걸로 원샷이 아니라 여기 있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합치시면 3,500일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받기로 한 금액만큼만 때리겠죠.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요 4월 달부터 6월 달 사이에 들어오는 공급가액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기로 한 날짜만큼.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4월 달 계약금, 그 다음에 5월 달, 그 다음에 여기 7월 달은 언제예요? 2기 예정 신고 기간이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실까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 가끔씩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7월 25일 날 신고하는 거지 4월 달부터 7월 25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7월 25일 날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가끔씩 오해하셔가지고 그럼 여기에 4월 달부터 6월 달에 우리가 받기로 한 금액은 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 2,500만 원이 답이었어요, 2번이. 이런 문제 풀기가 제일 어려워요. 되시겠나요? 이거? 자, 네, 마지막 하나 풀고 유임을 나눠드릴게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어디 갔냐? 아, 여기 있구나. 여러분들 351이요. 351페이지 마지막이요. 351. 솔직히 마지막 말고 하나만 더. 자, 351페이지에 13번이에요. 13번. 자, 13번 읽어볼게요. 자,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급 시기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자, 1번. 자,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맞죠? 아까 이 둘 합친 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무인 판매기래요. 자, 얘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래요. 맞죠? 아까 인출하는 때 여러분들 돈통에서 돈 꺼낼 때 이러면 없어 보이니까 맞는 거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그 밖에 조건부 판매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데 일단 애매하죠. 뭐냐면 아까 우리가 조건부 판매 여기 아이고 여기 없구나. 아까 우리가 여기요 조건부 판매 같은 경우 여기 조건이 성취되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기한이 경과됐다라고 돼 있죠. 그죠? 애매하죠. 근데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반환 조건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반환 조건이라는 건 우리가 반품 생각하시는 반품은 여러분들 언제는 못해요? 반품 기간 끝나면요. 반품 기간 끝나면 반품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거기 반환 조건 판매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기한이 지나면 상대방이 더 이상 반품 못 하잖아요. 반환 조건이 반품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조건부 판매이긴 하지만 여기 기한도 있죠. 반품은 기한도 있어요. 우리가 조건부 판매는 아니 여기 반환 조건부 판매는 기한부도 같이 섞여져 있는 개념이니까 이 둘을 섞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일단 3번 무시. 3번 만약에 여러분들 뭐지? 약간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4번. 자,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지급 기준,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전부를 실제 받았을 때. 아니죠. 맞죠? 여기 있잖아요.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한 때. 되시겠어요? 시험에는 세번 문구 그대로 내요, 여러분들. 여러분 풀이해서 안 줘요, 잘. 아셨죠? 요거. 자,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